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경제학, 아주 속 시원하고 재미있게 긁어드리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흥미로운 강의 하나 해볼 건데요. 바로 그 유명한 폴 크루그먼 교수님의 경제학 교과서 아시죠? 그걸 아주 쉽게 쫙쫙 찢어서 떠먹여드릴 겁니다. 오늘의 특별 해설 강의 주제, 바로 성장률 차이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어떤 나라는 엄청나게 부유해지는데 왜 어떤 나라는 아직도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자, 이 거대한 미스터리 저랑 같이 바로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신나게 달릴 코스입니다. 1장, 왜 성장률이 다를까부터 시작해서요. 성장의 3대 핵심 엔진, 성장을 돕는 정부의 역할, 제도와 정치적 안정성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실 경제의 점수판인 기적과 실망 파트를 본 다음 핵심 요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겁니다. 오케이, 바로 출발해 볼게요. 제1장, 왜 성장률이 다를까? 국가 간 부의 격차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경제사학자인 앵거스 매디슨이 내놓은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1800년, 그러니까 한 200여 년 전쯤에는 멕시코가 일본보다 무려 1.5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믿겨지시나요? 당시 일본은 진짜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완전히 엎어졌죠. 오늘날 일본의 1인당 GDP가 멕시코보다 2.5배나 더 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역전극이 벌어졌을까요? 비밀은 진짜 단순해요. 1800년 이후로 일본은 매년 평균 1.7%씩 성장했고 멕시코는 1.1% 성장했거든요. 고작 0.6%포인트 차이? 에이, 겨우 그거? 하실 수 있는데 이 1%도 안 되는 티끌 같은 차이가 수십 년, 수백 년 쌓이면요. 국가의 운명이 말 그대로 송두리째 뒤바뀐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복리의 마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2장, 성장의 3대 핵심 엔진, 경제 성장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핵심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제가 진짜 화면에 크게 띄워서 보여드리고 싶은 엄청난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콱 박아두셔야 해요. 크루그먼 교과서의 황금률, 바로 경제 성장은 실물 자본 더하기, 인적 자본 더하기, 기술 진보. 자, 다시 한번요. 성장은 그냥 운 좋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계나 공장 같은 실물 자본을 팍팍 늘리고 사람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인적 자본 수준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눈부신 신기술, 즉 기술 진보를 쪽쪽 뽑아내는 국가만이 거대한 성장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바로 경제를 미친 듯이 굴러가게 하는 3대 핵심 엔진인 거죠. 자, 이 엔진이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직접 봐야겠죠?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 캡처를 한번 쓱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인적 자본 엔진의 폭발력을 중국이 끝내주게 보여줍니다. 한 35년 전만 해도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비해 글을 아는 사람이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기초교육이랑 중등교육에다가 말 그대로 투자를 쏟아 부으면서 성인 식자율을 훅 끌어올립니다. 그러더니 결국 아르헨티나를 추월해버리죠. 와, 이거 보세요. 중국이 그동안 이뤄낸 엄청난 경제성장의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인적 자본을 비약적으로 키워낸 데 있었던 겁니다. 제3장, 성장을 돕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엔진이 세 개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엔진이 알아서 굴러가나요? 훌륭한 정비사가 기름도 치고 고쳐줘야죠. 여기서 정비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회 간접 자본, 즉 인프라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뻥 뚫린 고속도로나 KTX 고속열차 같은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빈곤국에서는요, 가장 기가 막히게 중요한 인프라가 바로 깨끗한 물하고 전염병 통제 같은 공공보건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무슨 경제성장을 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건강한 노동력이 없으면 엔진은 멈춰버립니다. 또 정부가 대학 교육 같은 곳에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잖아요. 대다수 학생들이 국공립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똑똑한 노동력이라는 이 인적 자본 엔진을 정부 차원에서 막 작정하고 키워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엔진인 기술 진보는 누가 멱살 잡고 끌고 갈까요? 바로 새로운 기술에 쏟아붓는 R&D, 연구개발입니다. 이거 재밌는 게요. 두 손이 짝짝 맞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인터넷 있잖아요.
이게 원래 미국 국방부 같은 정부라 주도해서 만든 알파넷이라는 데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기초적인 판을 쫙 깔아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1875년에 에디슨이 만든 그 연구소처럼 민간 기업들이 혁신을 펑펑 터뜨려줍니다. 이 정부와 민간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합쳐져야 기술 진보 엔진이 폭발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바로 금융 시스템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 은행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돈 떼일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돈 뽑아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나 장롱 깊숙이 숨겨두지 않겠어요? 교과서에서도 이걸 딱 꼬집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의 연료인 기업의 투자 자금이 싹 말라버린다고요.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튼튼한 은행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저축이 기업의 새로운 기계나 공장 같은 실물 자본 투자로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4장 제도와 정치적 안정성, 경제를 뒷받침하는 게임의 규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엔진이 있고 솜씨 좋은 정비사가 있어도요. 자동차가 달릴 도로에 폭도들이 돌아다니거나 룰이 매일 벗기면 차는 못 달립니다. 보이지 않는 이 게임의 규칙을 살펴보죠. 제가 크루그먼 교재 보다가 진짜 무릎을 탁 쳤던 문장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몇 년을 밤새워서 대박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다음 날 누가 그걸 아무 대가 없이 쓱 훔쳐가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다 때려치우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노력해서 새로운 걸 안 만들겠죠. 그래서 이건 네 거야 하고 혁신가에게 권리를 딱 챙겨주는 지식재산권 같은 제도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뽐내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게다가 법원이 아주 공정해야 하고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해요. 법이 하루가 다르게 변덕을 부리거나 툭하면 폭동이 일어나서 공장이 불타는데 대체 누가 미쳤다고 투자를 하겠어요? 과거 인도가 이걸 아주 뼈저리게 보여줬습니다. 1991년 이전 인도 정부는 그야말로 관료주의의 끝판왕이었거든요. 서류 도장 하나 받으려면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엄청 찔러줘야만 했어요. 이건 일종의 무거운 뇌물 세금으로 작용해서 경제 성장의 목을 확 졸라버렸죠. 최근 인도가 무섭게 성장하는 것도 사실 이 답답한 뇌물 관행이 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5장 현실 경제, 기적과 실망, 대륙별 성적표입니다. 자, 이제 골치 아픈 이론은 넘어가고 현실 세계의 찐 점수판을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팠던 그 엔진들이 현실에서 진짜 어떻게 굴러갔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이 화면에서 끝을 모르고 하늘로 치솟는 저 선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동아시아의 기적,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장 궤적입니다. 와,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가 인도보다 가난했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30년 넘게 연평균 7%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찍으면서 로테처럼 쏘아 올려진 겁니다. 그에 반해서 밑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를 보세요. 과거에 분명히 수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엔진을 제대로 못 살려서 2000년대까지 성장이 꽉 막혀버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하지만 세상에 늘 해피엔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엔 이탈리아 그래프 한번 띄워볼게요. 이탈리아가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1인당 총생산이 무려 4배씩 뛰면서 그 산업혁명의 원조인 영국보다 더 부유해졌던 진짜 기적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탈리아의 선이 꺾이더니 영국의 궤적과 확 벌어지면서 성장이 완전히 정체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2008년 이후로는 아래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아니, 그 잘 나가던 이탈리아 엔진에 도대체 무슨 끔찍한 문제가 생겼던 걸까요? 교과서가 아주 날카롭게 팩트 포킹을 하는데요. 원인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적 자본 엔진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아기들은 안 태어나고 고령화는 심해지는데 대학 가는 비율마저 유럽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둘째, 기술 진보 엔진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철저하게 짬밥, 즉 연공서열에만 의존하는 꽉 막힌 기업 문화 때문에 누가 나서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존 기업들이랑 정부가 끈끈하게 유착하면서 짬짬이를 하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구멍이 막혀버린 겁니다. 결국 나라 전체의 혁신이 죽어버린 거죠. 제6장 핵심 요약과 남은 질문, 미래를 위한 경제학의 숙제입니다. 어느덧 짱박사의 오늘 강의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네요. 지금까지 달린 내용 표 하나로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고민할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딱 머리에 박아드리는 빅보드입니다. 기억나시죠? 성장을 이끄는 세 가지 엔진. 네, 실물 자본, 인적 자본, 기술 진보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멈추지 않게 정부는 옆에서 기본 인프라도 쫙 깔아주고 믿음직한 은행 시스템 만들어주고 보건과 교육 팍팍 지원하고 강력한 재산권 보호로 R&D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보셨죠? 정치가 개판이거나 뇌물과 부패가 팔을 치면 이 모든 멋진 시스템도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경제학 짱 박사가 여러분께 던지는 진짜 도발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이탈리아의 경고 보셨죠?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어도 미래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인구는 점점 늙어가고 저출산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기존의 경제학 공식을 넘어 어떤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내야 할까요? 그리고 정부는 어떤 창의적인 정책을 발명해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본 이 교과서 지식을 징검다리 삼아 우리 현실 경제의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흥미진진한 경제탐험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고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